신생아, 피부 트러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보면 신생아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트러블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찾아봐도 우리 아이만 그렇던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아기를 보면 여드름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얼굴에 어떻게 손을 대나 싶어서 병원에 가보면 신생아 얼굴에는 손 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더 힘들게 했는데요. 처방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자니 어른들도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데 신생아에게 어떻게 발라주라는 건지 자연 치유가 되길 바라면서 기다리자니 아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주변에서 아기 피부가 왜 그러냐는 소리에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는 첫째랑 둘째 둘 다 신생아 때부터 피부 트러블로 고생이 많았는데요. 첫째는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지 잠깐 피부 트러블이 생기다가 금방 가라앉고 심해지진 않았는데요. 둘째는 6월생이라 그런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여드름, 습진, 두피에 노란 딱지가 빽빽하게 생기는 그런 지루성 피부염까지 여름 내내 피부 관리를 해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요. 저와 같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논문을 찾아보고 근거 있는 방법들만 공유해 드릴게요. 신생아 피부 트러블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제일 큰 걱정은 태열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텐데요. 제 경험과 여러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신생아 트러블로 아토피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를 겪어보면서 신생아 트러블은 100일까지 지속되다가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기 아이가 트러블 부위를 자꾸 만지고 비비면서 심해지기도 하는데 너무 안쓰럽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리해줘도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킬 수는 있더라고요. 이 4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신생아 태열 빨리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안 환경 관리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줘야 하는데요. 너무 덥지도 습하지도 않게 환경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온습도계를 필수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도는 23도 전후로 맞춰주시고 습도는 50%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아기 피부가 제일 괜찮은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름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풀가동해서 습도 조절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보습 관리입니다. 신생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아직은 미숙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면 한결같은 치료 방법이 바로 아기의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보습 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시기에 잘 관리해 주시면 금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방법들을 잘 적용해 보세요. 신생아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름과 겨울철 관리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열감을 낮출 수 있는 수딩젤을 수시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요.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주면서 혹시나 아기 얼굴이 빨갛게 열감이 있는 것 같으면 수딩젤로 열감을 식혀주세요. 겨울에는 약간의 보습이 될 수 있도록 로션이랑 크림 타입을 번갈아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로션은 수시로 발라주시고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크림 타입을 발라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조하다고 오일을 발라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피부 트러블이 있는 신생아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일이 오히려 피지 밸런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오일 사용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연고를 발라야 하는 경우에는 연고를 바른 후에 30분 후 로션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목욕입니다. 구체적인 신생아 목욕 방법은 저번 목욕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욕할 때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세정제의 종류와 목욕물의 온도, 목욕 후 보습입니다. 세정제는 약산성 세정제로 목욕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는 피지가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하루만 목욕을 안 해도 머리가 금방 떡지고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래서 물로만 목욕하지 않고 약산성 세정제로 예방접종한 날만 빼고 매일매일 목욕을 시켜줬어요.
또한 목욕물의 온도는 35도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특히 목욕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 트러블이 금방 생기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 각질을 너무 억지로 떼지 않도록 해주세요. 억지로 각질을 벗겨내면 각질 떨어진 부분이 빨갛게 되고 이후에는 각질이 더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감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각질이 아니라면 억지로 벗겨내지는 말아주세요. 또 목욕 후에는 너무 무겁지 않은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저는 아토베리어 로션이랑 세타필 로션을 사용했는데요. 아기 피부에 맞는 로션을 선택하셔서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번째는 올바른 의류, 침구류 선택입니다. 신생아의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천으로 만든 의류나 침구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 피부에 닿는 부위에 라벨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천연 성분의 원단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얀 원단은 표백이라는 화학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일 수 있으니 올가닉 원단이나 면 100%를 사용한 원단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의류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향료가 없는 아토피 전용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엔 태어난 아기들은 쿨매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둘째는 쿨매트와 쿨베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신생아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매트랑 베개에 열감이 많이 느껴져요. 쿨매트와 쿨링감이 있는 베개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저희 둘째가 이제 20개월이 되었는데요. 피부 트러블은 50일까지 가장 심했고 100일 전후로 계속되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알러지성 질환이 있어서 지금도 건조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원인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아기 피부가 건조해서 긁고 상처가 많이 나 있는데요. 건조할 때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로션을 발라주고 식혀주고 또 발라주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집안 환경이나 목욕, 세제, 의류나 침구류도 신경을 많이 써주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기 옷이나 침구류를 구매할 때 특히 원단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자극이 덜 되는 내추럴 소재의 원단이나 화학 섬유더라도 부드럽고 저자극의 원단을 구매해서 직접 쓰나 옷을 만들어서 입혔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아동복 제작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극이 덜 되면서 디자인도 예쁜 옷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원단, 디자인의 옷을 만들다가 사업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집안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패턴이 생기고 내 일도 가지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으면 엄마도 아이도 훨씬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몰두하지 않으니까 아이 스스로 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신없는 스케줄 속에서 특이하게 엄마의 멘탈 관리에도 효과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일주일이 순삭인 점입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새 아기가 훌쩍 커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육아에 어느 정도 패턴이 생기면 내 일을 찾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효율적인 육아를 위한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